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치매 위험 요인들 중 하나인 고지혈증과 비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연 고지혈증이란 뭔지, 또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지혈증이란 혈중에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말해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혈관 있죠. 혈관을 반으로 자른 단면 부분인데요. 처음에 첫 번째 혈관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지방 찌꺼기가 안 껴있죠. 이렇게 깨끗했던 혈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원인, 뭐 식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점점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혈증은 왜 문제가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신체 정상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존재하게 되면 동맥 혈관벽에 손상을 가져와서 동맥경화라는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맥경화란 무엇일까요? 동맥경화란 혈관 내경이 좁아져가지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혈관이 좁아지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 비만 등에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지혈증 비만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지혈증 진단 기준을 한번 보실게요. 공복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맨 위에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이시죠? 네.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에 있는 모든 콜레스테롤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 수치 보이시죠? 정상은 200 미만이고 230 이상은 수치가 높은 상태를 말해요. 가끔 이렇게 병원 가셔가지고 콜레스테롤 검사하시죠? 그때 한번 내 수치가 몇인지 좀 한번 눈여겨보시고 요거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세요. 이제 의사 설명 들어도 알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정상 수치를 알고 아 내가 좀 높구나 이렇게 먼저 좀 생각하시고 주의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 밑에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혈액 내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해요. 정상은 100 미만, 150 이상은 수치가 높은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그 밑에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함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해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지방질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할 경우에 급격히 상승할 정도로 이 중성지방은 식사 내용에 되게 민감해요. 특히 알코올에 의해 쉽게 증가돼요. 그래서 정상은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이고 200 이상은 수치가 높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수치는 뭐냐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은 여기 별표 친 거 보이시죠? 10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되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또 별표 친 거 150 미만으로 유지하면 돼요.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럴 땐 좀 위험하고 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 운동을 좀 안 하시거나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찌신 비만이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또 흡연 음주하시는 분들, 또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신장질환 등의 기타 질환으로 인한 2차성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특히 조절하셔야 돼요. 먼저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피하셔야 되시는데요. 여기 그림들 보이시죠? 동물성 지방이나 고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섭취를 좀 안 하셔야 돼요. 여기 뭐가 포함되냐면 계란 노른자, 또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징어, 문어, 또 설렁탕, 뭐 도가니탕, 해장국, 또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중에서 프림 커피, 그러니까 믹스 커피에도 프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마요네즈 같은 거, 그런 것도 피하셔야 되고, 전복에도 요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꿀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피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은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에는 닭고기 가슴살, 그리고 참치, 고등어, 두부, 고기는 고기인데 소고기, 돼지고기의 살코기 부분, 지방 말고 살코기 부분을 드셔야 되고, 우유는 우유인데 저지방 우유, 이런 거는 드셔도 되고요. 뭐 미역 같은 해조류, 그리고 과일류, 또 뭐 이런 옥수수유나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그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 아까 버터는 안 된다고 했죠. 동물성 기름이라서 안 되는 거고, 식물성 기름은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고, 뭐 채소, 잡곡, 요구르트 같은 거는 콜레스테롤이 적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과일이나 요구르트 등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당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지 나의 질환도 고려해서 드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어떤 음식이든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적당량을 조금씩 섭취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드셔야 되세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릴게요. 다음 보기 드린 것 중에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이 뭔지를 맞추시는 거예요. 1번 도가니탕, 2번 곱창 전골, 3번 부대찌개, 4번 아이스크림, 5번 계란 인자. 계란 흰자. 5번 계란. 흰자. 다들 마음속으로 고르셨어요? 네. 5번. 다 5번이세요? 다른 정답 없어요? 나는 도가니탕인 것 같다. 도가니탕 없어요? 5번이시구나. 맞아요. 정답은 5번 계란 흰자예요. 콜레스테롤은 계란의 노른자에만 분포되어 있으므로 흰자는 섭취하셔도 괜찮으세요. 잘 맞추셨어요. 고지혈증을 예방하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또 어떤 운동이 어르신들한테 좋냐면요. 기구를 사용하는 어렵고 복잡한 운동보다는 걷기,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와 같은 자연스러운 운동을 낮은 강도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고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영이나 수중 걷기 같이 좀 이렇게 무게가 좀 다리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운동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 운동 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 말고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도 도움되니까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관절염, 심장질환, 폐질환 등이 있는 경우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내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비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비만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인 비만의 특징은 무엇이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만이란 뭐냐면 여러 원인에 의해서 체내의 지방이 과잉 축적된, 그리고 체중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밑에 보시는 체질량 지수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서 비만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식은 좀 어려워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휴대폰 검색창에 체질량 지수라고 치고 내 몸무게랑 체중, 나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가 정상, 과체중, 비만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따가 강의 끝나고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네. 비만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운동 부족, 고염,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식 등 잘못된 식습관 또는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내분비 질환 등이 있고요. 또 비만은 비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데요. 남성분한테는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여성에게서는 자궁내막암, 유방암, 잠시만요. 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체중 증가로 관절에 힘이 가해져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한대요. 당뇨병 발병률이 비만이 있으면 정상인보다 53배나 높아진대요. 무섭죠. 그리고 표준 체중의 14kg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들 중에서 30% 정도는 고혈압이 나타난대요. 발생. 비만한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될 위험이 증가하니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노인 비만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 똑같이 밥을 먹어도 노인이 되면은 더 살이 찌고 그럴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몸은 노화에 따라서 호르몬이 변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같은 체중이라도 신체의 구성 성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노화가 되면 키는 줄어들고 체중은 늘어나게 돼요. 또한 지방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만큼 근육, 뼈 등의 성분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근육, 뼈와 같은 지방을 제외한 성분을 체지방이 아니라 제지방이라고 하는데 제지방이 감소함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제 기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노인 비만이 젊은 사람의 비만보다 더 위험할까요? 그것은 중년층일 때 체중을 조절하지 않고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비만하게 되면 만성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과 그로 인한 심장질환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노인 체중의 과부하로 인한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등의 퇴행성 관절염이 나빠질 수 있고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서 체중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노인 비만의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2층이잖아. 갑작스런 체중 감량은 네네. 몸에 더 어디 갔다 오죠? 아니야, 이거 나와서 기다리려고. 그러셨어? 예. 어저께는 받았어? 예, 왔어. 그날 저희가 작성 다 했어. 예. 처음 오셨나 보다. 그러면 만약에 못 만나 됐다.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빼는 거는 몸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1년 동안 3, 4kg 정도 몸무게를 빼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혈관 지방 조절을 위한 관리 7원칙에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늘려야 할지 한번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같이 말씀해 보자고 이렇게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다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체중은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줄여야 돼요. 그럼 당 같은 거는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채소는요? 늘려요. 맞아요. 늘리고 지방은요? 줄여요. 운동은? 늘려요. 술, 담배는요? 전혀 네? 누가 늘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꺼내야 돼. 맞아요. 술, 담배는 줄이지 말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꺼내야 돼. 스트레스는요? 건강이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줄여요. 맞아요. 줄여야 스트레스도 돼요. 줄이는 게 좋아요.
네. 요거 혈관 지방 조절을 위한 관리 칠환치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강의 네.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